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한자어 십자가를 이용해서 중국말의 어휘량을 한꺼번에 빠른 속도로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십자가를 그려가면서 한국어의 단어와 중국어의 단어를 1대1로 등치시켜서 그 단어에 해당하는 한자를 생각해내고 그 발음을 연습하는 방식이었죠.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조어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어를 만들 조자죠. 지난번에 봤던 단어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언어학의 연구 분야에는 조어법을 연구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선택한 것은 조어법의 일치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국어와 중국어의 조어법이 똑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한국어와 중국어의 조어법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조어법은 한자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자어를 사용하면 당연히 한자가 중국에서 온 거니까 조어법이 비슷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번 계속 보시죠. 자, 먼저 제가 꽁류라는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멀티탭. 네, 중국에서 멀티탭만 잘 만들어서 팔아도 대기업이 되죠. 네, 아주 유명한 멀티탭 회사인데 꽁류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자, 이미 아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꽁마라는 말도 있어요. 위에 있는 꽁과 밑에 있는 꽁류, 꽁마의 꽁이 같은 단어니까, 같은 한자니까 꽁이라는 단어에 공통적인 의미가 있겠죠? 다른 말도 있습니다. 꽁꼬도 있어요. 꽁꼬. 또 꽁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꽁이라는 말이 뉴, 마, 고, 더에 공통적으로 앞에 붙었으니까 이 꽁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이 꽁뉴, 꽁마, 꽁꼬, 꽁더에 해당하는 한국어 단어를 옆에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꽁뉴는 숫소라는 뜻입니다. 숫소. 꽁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숫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뉴와 소는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꽁과 숫이 1대1로 대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당연히 뉴 정도는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자, 숫말, 꽁마는 숫말입니다. 꽁고는 숫개. 사실 우리는 숫개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밑에 숫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숫것도 우리는 수컷 이렇게 말하죠. 네, 그렇지만 그 앞에 수컷과 숫것의 앞에 네, mare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숫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중국말의 꽁과 한국말의 숫이 일치하네요. 여러분 이전에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우리가 중국말을 공부할 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계속 볼게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수케와 수컷은 참고로만 알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숫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중국말에 꽁이라고 쓰는 male, 암컷, 수컷 할 때 숫이라는 단어는 수와 사이시옷이 합쳐진 발음입니다. 사이시옷은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중국어로 말하면 什么什么的 뭐뭐의 이런 뜻이죠. 네. 숫소의 사이시오는 수컷인 소 이런 뜻입니다. 순말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쨌든 이것은 뭐 우리가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꽁과 숫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과 중국말, 중국말과 한국말이 일정 부분에서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방금 전에 꽁류가 숫소가 되고 꽁마, 꽁고, 꽁더가
숫가, 숫말, 숫개, 숫것이 된다는 걸 확인했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것을 별도의 강좌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오래 공부해서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 제가 숫소, 숫말, 숫개, 숫것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를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숫소라는 뜻이죠. 얘는 숫말이라는 뜻입니다. 저도 뭐 찾아봐서 알게 됐습니다. 혹시 영어를 익숙하게 잘하시는 독자분들이 있으면, 구독자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맞는 표현인지. 뭐 숫개나 숫것, 네,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국말은 꽁뉴, 꽁마, 꽁꼬, 꽁떠, 이렇게 꽁자가 반복해서 통일돼서 출현하고, 한국말도 마찬가지로 숫소, 숫말, 숫개, 숫것이라고 숫이 공통적으로 출현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보세요. 공통점이 있나요? 영어에서 숫소, 숫말, 숫개, 숫것을 나타내는 저 4개의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동양의 언어와 서양의 언어, 뭐 너무 거창하죠? 한국어, 중국어는 공통점이 있지만 영어는 공통점이 없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조어법에서요, 단어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영어의 저 단어들이 어떻게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통점이 없는 단어들, 영어들과 우리말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영어에는 없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단어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꽁이라는 중국말에는 숫이라는 한국어 단어가 1대1로 대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꽁과 숫이 과연 우연의 일치로 대응이 되는 거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무와 암도 일치합니다. 중국말에 꽁더, 무더 이런 표현이 있죠? 네, 무더라는 것은 암컷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말에도 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암컷, 암캐, 뭐 좀 듣기 안 좋은 표현이지만, 네, 암퇴지, 말 다 있죠. 또 있습니다. 짜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짜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뭐 아지라고 말합니다. 뭐뭐 아지. 무슨 말이냐고요? 네, 송아지, 강아지 할 때 그 아지를 말하는 겁니다. 또 뭐 로는 고기죠. 우리 뭐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꽁과 무의 특징이 짜이와 로의 특징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우리말도 숫과 암이 한 세트고요. 뭐뭐 아지와 고기가 한 세트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아까 위에서 말했던 꽁더, 무더, 짜이, 로 4개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봤던 뉴, 또 새롭게 가져온 마, 주, 고가 있습니다. 자, 제 의도를 좀 알아채셨나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말로 숫소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말로 뭐죠? 숫말이라고 하면 뭐죠? 숫돼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숫개도 있어요. 한국어 맞춤법의 철자는 잠깐 접어두겠습니다. 자, 이 4개의 단어, 숫컷인 소, 말, 돼지, 개를 나타내는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맞습니다. 꽁과 뉴를 붙이면 꽁뉴 해서 숫소라는 뜻이 되고요. 꽁과 마를 붙이면 꽁마, 꽁주, 꽁꼬, 이렇게 공자와 뉴마주 고자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빨간색 글씨와 파란색 글씨를 비교 대조해 보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더도 마찬가지죠. 암소, 암말, 암퇴지, 암캐라는 말에는 그 앞에 무를 붙인 뉴마주고를 합치면
네, 맞습니다. 무뇨, 무마, 무주, 허, 무고로 쉽게 단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암소, 암말, 암퇴지, 암캐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써왔던 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을 응용해서 무뇨, 무마, 무주, 무고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이 우리가 한국어와 중국어의 조어법이 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입니다.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우리가 송아지, 망아지, 도야지, 강아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위에 숫소, 암소와 송아지를 비교해 보세요. 소를 뜻하는 뇨를 뜻하는 단어가 숫소, 암소에서는 그 두 복합어의 뒷부분에 있었죠. 그런데 송아지에서는 소를 뜻하는 단어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앞부분에 나와요. 망아지도 마찬가지죠. 아까는 순말, 암말이라고 해서 수시,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앞에 그 본체를 나타내는 말이 뒤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체를 나타내는 말이 앞에 있고 속성을 나타내는 아지가 뒤에 있습니다. 도야지, 강아지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왜 숫소, 암소와 송아지가 다를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우리 민족이 몇천 년 동안 사용해온 언어 습관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만 짐작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말은 어떨까요? 중국말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뉴자이, 마자이, 쭈자이, 고우자이. 보세요. 뉴, 마, 쭈, 고우가 앞에 있어요. 소, 말, 돼지, 강아지가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나타낸 부분을 비교해 보세요.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잘못해서 다시 녹화하고 싶은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도 한번 보시죠. 소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마찬가지죠. 소, 말, 돼지, 개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앞부분에 있어요. 자, 그러면 중국말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한국말도 소가 앞에 있고 고기가 뒤에 있었던 것처럼 중국말도 뉴가 앞에 있고 로가 뒤에 있습니다. 마가 앞에 있고 로가 뒤에 있습니다. 주로, 고로 다 마찬가지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말과 중국말을 구성하는 조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방법이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단어, 예를 들면 사슴이라고 하죠. 사슴을 중국말로 뭐라고 하죠? 배웠다고 치죠. 새로 배웠다고 치죠. 루라고 합니다. 그러면 숫사슴 뭐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꽁루입니다. 암사슴 뭐예요? 무루입니다. 그러면 사슴 새끼는 뭐예요? 맞아요. 네. 루자이. 사슴 고기는 뭐예요? 루로. 맞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하는 것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을 뿐이죠. 새롭게 단어가 생겨난다면 다 이런 조어법의 규칙을 따른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뉴, 마, 주, 고와 꽁, 무, 자이, 로를 합치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화살표가 꼬이듯이 지그재그로 만들면 우리가 얼마든지 새로운 중국어 단어를 익숙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꽁뉴는 숫소, 무뉴는 암소, 뉴자이는 송아지, 뉴로는 소고기라는 말을 알면 꽁마, 무마, 마자이, 마로가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꽁주, 무주, 주자이, 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국어 단어를 배우는 게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고할 만한가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제가 영어로 이 단어들을 한번 물론 찾아서 써봤습니다. 어때요? 영어 단어를 구성하는 방법이 한국말이나 중국말을 구성하는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여기에 있는 영어 단어 중에 많은 부분을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말의 조어법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어는 우리말의 조어법과 똑같아요. 순수한 우리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말을 배우기 쉬울 수밖에 없어요. 중국말 이게 6입니다. 6개월이면 누구든지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앞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중국말 더 잘 배워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짜이젠!